전감세 에세이.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힐링 사운드를 듣겠습니다. 호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같은 해에 태어나 함께 한 세상을 살았던 정몽주와 정도전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호걸로 이 땅을 살았던 두 사람에게는 이 땅이 좁았을 것입니다. 물이 좁아 더 크지 못한 물고기였죠. 이제 명상을 시작해볼까요?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롯이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빅피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들의 탄생을 거대한 물고기가 품에 들어온 것으로 말해줍니다. 어린 아들의 삶 마디마디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여행담을 들려주었는데 이 이야기는 잠옷 환상적입니다. 어린 시절 마녀의 눈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동굴 속 거인을 만나 고향을 떠나며 숲속에서 유령의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곳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온 이야기 등등. 아들은 자라면서 그 이야기가 허구와 과장이라고 판단해 아버지와 갈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에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모두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죽게 하지 않기 위해 큰 물고기를 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항 속에 금붕어를 가리키며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면 더 크게 자라게 된다. 지향하기 때문이다. 호걸은 거대한 물고기와 같다고 합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구하려면 반드시 바다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큰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대한 물고기는 모두 호걸이라는 개념입니다. 호걸이란 세계와 맞대면하면서 유유히 넓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인물을 말합니다. 뜻과 기상으로 세상과 호흡하던 사람. 우리는 누구를 호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정몽주와 정도전은 고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몽주에 대한 인상은 오랫동안 단신가를 부르고 선조교에서 피살된 충신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워낙 강렬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특별히 도드라지게 부각되는 것은 불사이군의 이념적 표상이 필요했던 조선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군사정권 시대에도 정몽주는 손쉽게 호출할 수 있는 충신의 코드입니다. 하지만 충신 정몽주는 충신이기 이전에 당대 최고의 경륜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바닷가에는 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출몰했고 북쪽에서는 홍건적과 여진족의 침탈이 잦았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기로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고려 또한 친원과 친명으로 갈려 어수선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몽주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외면한 채 서책이나 붙들고 있던 서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전투에 참여했고 6번이나 외교 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일본행도 마다하지 않아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민생과 국제 정세의 실상을 체득했고 세상과 호흡하는 호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태산처럼 무거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섬세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얼버무릴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정몽주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정몽주는 언제나 씩씩했고 그 어떤 순간에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는 줏대와 경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남쪽 끝에서 함경도까지, 부산에서 일본으로,
황해도 선사포에서 중국으로 가는 바닷길. 압록강을 건너 요동벌을 지나 북경으로 가는 길 모두 정몽주의 발자국과 감회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방원에 의해 피살된 또 다른 인물, 정도전. 정도전의 준비와 패기는 여러 기록이 증언합니다. 그는 서얼로 태어났는데 이러한 신분상의 약점은 오히려 규범밖에 큰일을 도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도전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군사, 경제, 정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맞게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정도전이 병법을 공부한 것은 난세를 종식시키고 새 질서를 만드는데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의 군대를 돌아볼 때 나이가 48세이니 어쩌면 초조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정도전의 시를 보면 처음에 뜻과 방향이 옳으니 자꾸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산하면서 잔머리를 굴리지 마라. 기회는 반드시 오고 너는 불후의 공적을 세울 것이다. 조급해 말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정도전은 침착하고 치밀했습니다. 이것이 원대한 경세 규모와 대담한 업무 추진을 뒷받침하는 힘이었습니다. 공만 잡으면 경기 흐름을 편안하게 조율하는 축구선수처럼 정도전은 신생국 조선을 질서정연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정도전은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의 약점 때문에 언제나 몸을 낮추었고 경솔하게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던 정도전은 시선은 언제나 높고 밝은 곳에 두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흥분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끈질기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신뢰는 깊었던 정몽주와 정도전. 서로 신뢰한다고 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몽주는 불변의 저리를 내세워 고려의 존속을 도모했습니다. 낡은 집의 기둥과 들보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모두 교체하고자 했고 정도전은 낡은 집은 부숴버리고 집터부터 새로 다진 뒤 튼튼한 새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였습니다. 1384년 명나라 사신으로 갈 때 두 사람은 발해의 배 안에서 달을 보며 함께 시를 지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사를 떠올렸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었으며 국가를 위한 지식인의 소임을 이야기하며 한 잔 술에 취해 가판 위에 누워 잠들었던 정몽주와 정도전. 두 사람은 각자 맡은 역사적 소임이 달랐을 뿐 정몽주로 인해 고려의 마지막 일몰은 장엄했고 정도전으로 인해 조선의 새벽은 찬란했습니다. 오늘 저는 정몽주와 정도전을 생각하며 우주를 감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마음속 롤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 몸에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내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손끝과 발끝을 움직여봅니다. 꼼지락, 꼼지락, 에너지가 가득 찬 몸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감세 에세이